네, 장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지수는 고점에서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의 출렁임이 있는데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있다면 여전히 양시장 현물로는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매수력을 조금 더 키우고요. 개인이 지금 코스피 현물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 수급도 워낙 중요한 때라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강재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기려 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주식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딱 시장 평균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그런데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제 완전히 반등으로 가닥을 잡았나 싶긴 한데 안도해도 되는 장인가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예.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면 예. 코스피가 2.5% 탄력을 유지하면서 오늘 21선 회복했고요. 5,670선까지 회복력 나오고 있거든요. 상승으로 지금 무게를 잡은 상황인 거고, 예. 그쵸,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쟁의 이슈가 끝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왔다 갔다 널뛰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경제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라크 과거 전쟁 났던 국가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커질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은 한 일괄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는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네. 안도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분실하셔서 좀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지금 시장 차분하게 또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희 끝까지 또 계속 함께 해볼게요. 일단 부장님, 섹터 측면에서 오늘 주목해야 된다라고 신호를 주신 게 원전입니다. 어제 지수 5% 급반등할 때 원전 굉장히 탄력적이었거든요. 반등할 때 누가 시장을 더 주도할까에 대한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잖아요. 그 측면에서 원전이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어떤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장이 무너져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지만 전쟁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또 원전 관련 종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폭발을 시키지 못하는 게 핵시설입니다. 제네바 협정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핵을 폭파시키게 되면 이게 공기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날라옵니다. 정말 치명적이죠. 예,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게 전 세계 국가에서 석유 시설 다 폭파하고 이것저것 다 폭파해도 절대 이 핵시설만큼은 폭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어떤 독립화를 이루기 위해서 석유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LNG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석유도 오르지만 이 원전에 대해서만큼은 전력원으로서 가장 가까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쟁이 이슈가 있었을 때 과거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슈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패러다임 자체가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가 돌파하게 되면 원전에 대한 가격 가치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네. 생산하는 데 있어 워낙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쟁 이슈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훨씬 더 갈만한 포인트는 원전이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에서 저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유심하게 보고 있고 단순하게 테마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SMR 또 소형 원자료까지 실적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 이후에는 상당히 원자료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전이 계속 정책적으로 중심에 있는 건 모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러면 결국은 또 종목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어제 급반등으로 지금 보면 꽤나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도 어제 갭으로 떠서 회복하면서 오늘도 10만 원을 지지하고요. 살짝 빠지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 양상에서 달라져 있는 원전 안에서의 차별화를 보자면
부장님, 대형주 굉장히 조금 강하긴 하지만 중소형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ETF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우리기술, BHI 그럼 이쪽으로 좀 택함을 바꿔야 되는가? 선택적인 측면에서는 종목 어떻게 좁혀가야 돼요? 기존에 이제 주도 종목으로 크게 변동성 없이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대건설과 BHI라는 두 종목을 좀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BHI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참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특히 SMR이나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진출한 기업이 현대건설이고 미국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가장 먼저 현대건설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가리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 본계약이 거의 9조 원에 육박하는 본계약의 체결이 하반기에 남아있던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SMR, 소형 원자력 개발이 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현대건설이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야말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소형 원전도 마찬가지고 원전 실제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다. 현대건설이 만약에 이제 뭐 건설일자 빼고 현대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충분히 내도 되는 거죠. 그만큼 실제로 원전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실적에서 70~8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라기보다는 지금 이 회사는 거의 에너지 회사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올해 이제 30조 원 가까이 매출이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도 9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건설은 그야말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고 그러면 주가는 지금 뭐 3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소한 현재 주가에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대건설 대형주 안에서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서만 120%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산 기준으로 싼 구간은 맞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 60조 원 육박하고 현대건설이 10조 원 정도 15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한 30조 원 정도 올라가야 되고 이 회사는 완전히 성장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건설회사보다는 에너지 건설회사 이런 쪽으로 놓고 본다면은 PER는 훨씬 더 높게 현재보다는 네. 한 2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도 장이 안 좋을 때 소위 말해서 그 이란 전쟁 이슈 때 주가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BHI 우리기술보다 현대건설을 탑으로 보세요? 중소형주보다? 아닙니다. BHI는 사실 주가도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체코 원전 수출했을 때 터빈 건물 중심으로 이 핵심 보조기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BHI이기도 하고 네. 신화를 이번에 3, 4억이 건설했다는 BOD 수주 단지가 5천억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또 원전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 역시도 BHI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게 상당히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 대형, 중소형 이 문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내용이 좋은 쪽으로 좁혀가자. BHI와 현대건설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이 섹터 측면에서 지역화폐 테마를 주셨어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시 봐야 될 이유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번에 정부 예산이 작년에 했던 게 끝난 게 아니고 올해 더 많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24조 원 수준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죠. 작년 말 국회 심의 과정보다 정부 예산안이 더 크게 증액이 됐고 어저께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행액이 전년 대비 40% 폭증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나온다 하면 그때마다 들어가서 한 10% 할인 먹고 뭔가 하고 있는데 오늘의 상품권도 마찬가지죠. 한 50만 원 쓰게 되면 55만 원어치 오늘 상품권을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가 되면서 이 지방 자체의 역량이었던 지방 화폐 역시도 지금은 법제화를 시키면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국비 보조율을 상당히
많이 주고 어떤 서민들에게 더 네.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어저께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은요? 종목. 사실 대장주는 우리가 항상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지역화폐 생태계 확장에서 대단한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통합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머니트리 카드의 월 충전액이 200억을 돌파하면서 가시적인 성장권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에 대한 어떤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이 회사는 그 STO 토큰 증권의 대장주입니다. 네. 토큰 증권이 올해 이제 이 법제화가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공기 엔진, 그다음 미술품, 토큰 지분 시대에 가장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들이 법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실적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39% 증가한 1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주가는 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주가는 많이 급등을 했지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수준까지는 한참 멀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또 STO 관련 종목으로서 대장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보세요? 현재 주가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한 50%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작년 6월이 이 테마가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15,8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다 상승분을 반납했거든요. 9,100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 실적 정책 모멘텀 갤럭시와 머니트리 체크해드렸습니다. 강지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힘내세요.